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니? 그럼 그 사람 말하기를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심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의 비중을 크게 두기 때문인데요.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종종 있죠. 저는 사람을 쉽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상처도 정말 잘 받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한 사람에게 반해서 마음 주고 돈도 주고 자신의 황금 같은 시간까지 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명목으로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해요. 그 사람이 전화하면 뽀로로 달려가고 같이 있어 달라 그러면 같이 있어주고 그 사람이 부탁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시켜도 대신 다 해줘요. 거절도 잘 못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시큰둥하면 왜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혹시 서운하게 한 게 있느냐, 없는 일도 만들어서 자책을 해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그쪽에서 관심을 끊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니? 이러죠. 이런 마음이 돼요. 그럼 그 사람 말하기를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런 답이 돌아와요. 상처가 깊게 바뀌는 순간이죠. 이러한 장면은 참 답이 없죠.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 존재한다니까요. 좋은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나를 너무 그 사람에게 밀착시키지 마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내 생활 속으로 확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새롭다는 느낌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끌림이 있다 싶으면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확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너무 밀접하다 보면 인위적인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건 자연스러운 틈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신의 영혼이 편하게 지낼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 존재해요. 그 공간을 누군가가 침해하면 불편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친한 사람일수록, 소중한 사람일수록 상대와 나 사이에 배려의 공간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완급 조절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공간 확보, 시간 확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해요. 대인관계에서는 심리적인 거리와 신체적인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몸과 마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끼리 있다 하더라도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충돌이 잦아질 수밖에 없겠죠. 내 앞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음을 내가 잘 유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상대가 나를 향해 너무 가까이 밀접하게 다가오면 그 사람과 나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나라도 그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라면 어떤 관계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소중한 사람끼리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려면 상대와 나를 위한 적정한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처받을 일이 줄어들겠죠?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내 마음 다 주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해서 남겨두셔야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불편하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관계에서 불편한 사람들을 눈치 없는 사람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너무 자기 중심적이거나 너무 타인 중심적이면 눈치 없는 사람 되기 딱 좋아요. 대체로 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런 걸 잘 못해서 대화를 단절시킨다든지 그 분위기를 약간 흐리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아 정말 센스 없어. 어쩜 저렇게 센스가 없지? 이렇게 느껴지곤 하잖아요. 너무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잘 지내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친한 친구끼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 말센스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는 척을 하는 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센스 없는 사람은 나 그거 아는데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앞 사람의 말은 딱 끊고 자기의 생각과 그 정보들을 마구 얘기해요. 앞 사람이 슬픈 얘기를 하는 도중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눈치 없는 사람은 그 말을 딱 끊고 나 그 느낌 알아. 그 느낌.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겪었던 슬픈 사연을 이렇게 또 막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얘기가 다 끝나면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또 앞사람이 다시 얘기하기를 부추겨요. 참 눈치 없죠. 앞사람의 기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참지 못하고 눈치 없이 툭툭 대화 중간중간에 던져버려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눈치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상대를 무시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앞사람이 말할 때 무조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뭐 그런 걸 좋다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견해는 무작정 무시해버려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과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말을 해도 자기가 모르는 건 좋은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건 괜찮은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참 눈치가 없어요. 또 눈치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장되게 행동하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앞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웃긴 얘기도 아닌데 막 지나치게 웃는다든지 그 말하는 사람의 몸을 막 친다든지 말하는 사람의 눈도 안 쳐다보면서 하품을 한다든지 자기 손톱을 만지작거리면서 손톱을 보고 또 핸드폰을 본다든지 또 먼 풍경을 본다든지 대화 도중에 이것저것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눈치가 없는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지 잘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걸까요? 가만 보면 눈치 없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내 앞에 사람, 나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을 잘 관찰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 앞에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말투에서 그런 걸 잘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내 앞에 사람을 자연스럽게 관찰해요. 억지로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찰력이 좋은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좋은 거고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눈치가 있어서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눈치 없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척하는 유형은 아닌가?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유형은 아닌가? 내가 지나치게 과장된 말과 행동을 하는 유형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센스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배워서 잘 알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센스 없는 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눈치를 너무 보는 사람도 사실은 눈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눈치 없는 사람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소개했었는데요. 첫 번째, 아는 척하는 유형. 두 번째, 무시하는 유형. 세 번째, 오버하는 유형에 대해서 소개했었는데요. 눈치 없는 사람하고 계속 있다 보면 피곤하고 불편하죠. 이런 눈치 없는 사람 피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눈치 없는 사람들을 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고민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직하게 이 상황이 싫은 건지 이 사람이 싫은 건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눈치 없는 사람 피하는 방법으로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람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결정하셔야 해요. 사실 안 보면 그만인 사람하고는 그냥 안 보면 끝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죠. 그냥 내 인생에서 스쳐 지나가게 놔두세요. 이런 사람을 붙들고 할 말 다 하고 있다면 에너지 낭비입니다. 나만 피곤해져요. 더 이상 볼 여지가 없다면 감정으로, 말로, 눈빛으로 길게 갈 인연으로 만들지 말자고요. 내 인생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나는 소중하니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치는 너무너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 그렇고요. 직장 내에서
일 관계로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이 그렇고요. 학교에서 학생과 학생 사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주변에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가 너무 없어서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 누구나 이런 골치 아픈 관계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땐 지혜로워져야 돼요. 사람을 피할 수 없다면 상황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 그런 선택이 인생을 길게 내다보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조금 좋게 생각하면 상황이라는 건 다 나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짓는 게 좋겠죠. 일단 눈치 없는 사람에게 너무 즉흥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면 자신 역시도 눈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인간관계에서는 예의이니까 여러분은 나로서의 예의는 지키는 게 좋아요. 그것이 자신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럼 마구마구 눈치 없이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좀 불편해 이런 사인을 넌지시 주셔야 합니다. 일단 대화나 행동의 흐름을 끊는 게 좋겠죠. 불편한 상황을 쭉 이어지게 놔두지 말고 무엇으로든 살짝 그 상황을 단절시켜야 해요. 이럴 때 있죠. 부모님이 자기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눈치 없이 감정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나의 기분은 부모님의 그런 감정을 받아줄 상황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럴 땐 엄마, 잠깐만 이러면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다가 오늘은 엄마 미모가 빛나서 엄마 말이 잘 안 들려. 어쩌지? 엄마 아무래도 다음에 얘기해야겠다. 엄마가 좀 덜 예쁜 날. 알았지? 걱정하시는 건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하면서 자리를 슬쩍 떠나는 거예요. 이 대목은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통하겠죠. 또 직장 상사나 직원 사이에서도 통할 거고요.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눈치 없이 아는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오버하거나 그럴 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단절시킬 수 있어요. 기분 나쁘지 않게. 약간의 유머만 있으면 돼요. 유머는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양념 같은 거예요. 음식이 양념이 되지 않으면 맛이 없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유머를 가지면 좋아요. 유머는 인간이 추구할 최고의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모든 상황에서 유머로 대처한다면 나빠질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나빠지는 관계를 피해갈 수 있어요. 눈치 없는 사람 피하는 방법. 힘들겠지만 유머로 넘어가세요.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유머로 상황을 끊어버리세요. 주변에 눈치 없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방법 한번 응용해 보세요. 살다 보면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좋았던 친구 사이가, 다정했던 연인 사이가, 부부 사이가 슬프게도 그 사람이 없어야 살 것만 같아요. 일상에 이런 일 흔하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누군가 깨워줘야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는 집안에서 엄마가, 아내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엄마는, 아내는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죠. 하지만 엄마니까, 아내니까 나에게 그렇게 해줘도 괜찮아. 이런 무의식 갖고 있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무의식에 당연하다 이 문장이 들어있어요. 친구와의 약속에서 좀 늦어도 에이 괜찮겠지. 걔는 마음이 넓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고도 에이 괜찮아. 이러면서 넘어가고 어쩌면 우리의 무의식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다려주고 치워주고 양보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누군가 내 방을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밥상을 차려줘요. 깨끗한 거리를 걷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하루면 이런 일상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희생이나 배려로 여러분의 일상이 평온하게 흘러간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중한 관계에서
부부 사이, 연인 사이, 친구 사이, 선생님과 제자 사이, 회사 동료 사이, 당신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당연함이 관계를 서서히 망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배려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관계를 망칠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이 사실 세상을 평온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희생과 배려를 선택하지만 그들의 희생과 배려가 당연한 건 아닙니다. 더구나 내가 그걸 당연하게 누려서는 안 돼요. 서로의 희생과 배려가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깨워? 늦었잖아. 혹시 오늘 아침 이런 하루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있잖아요. 이런 일상은 습관입니다. 너는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 날 위해서 그 정도쯤은 해줘도 되는 사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간관계에서 이런 당연함이 관계를 망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중해야 돼요. 막대해도 되는 사람, 그런 당연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좋은 상황도, 어떤 좋은 말도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뭐 그럴 수 있죠. 생각도 선택도 자유니까요.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순간부터 손해보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잃을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쁘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잃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좋은 경험으로 남게 돼요. 그것에 대한 가치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그보다 조금 늦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환경에 놓인 상황이나 상대의 말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의문을 가져보세요. 의문을 갖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에이 그게 뭐야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툭 하고 넘어가면 정신건강에도 일단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것은 자기 발전을 막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무조건 안 돼, 아니야, 에이 그게 뭔데 라고 한다면 나의 삶 전반을 극도로 제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달라요. 그래서 더욱더 배워야 할 가치가 있고 재미있는 겁니다. 나로 태어났는데 나를 잘 사용하고 이 세상을 좋게 누리는 건 어디까지나 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만큼의 정성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한 걸 무시하고 일단 남의 의견을 거부부터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해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판단하지 말고 구분짓지 말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이렇게 생각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겠죠.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건 마음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잘 웃고 리액션도 잘하고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나 설레임, 희망 같은 그러한 것들이 꾸준히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되잖아. 나는 안 되니까 환경이나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한다면 나를 잘 사용해야 해요. 나를 잘 사용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왜 그렇지? 마음에 당금질이라도 한번 더 해본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반응들이 나에게서 생길지도 몰라요. 저는 이걸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인생 전반에 놓인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여유를 주세요.
즉각적인 부정적인 반응은 삼가하는 게 좋아요. 생각은 자유고 선택도 자유지만 소중한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입니다. 결국 내가 했던 선택에 따라서 남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삶은 태어나서 나로 살아보는 경험입니다. 나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지, 그것을 통해서 삶이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지는 내가 순간순간 했던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으냐, 긍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한번 태어나서 나로 살아보는 경험,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줄이는 게 좋습니다. 긍정하면 좋은 에너지가 생기지만 부정하면 나쁜 에너지가 생길 뿐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생각 관리입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가깝게는 가족들과 인간관계 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건데요. 살아가기 위한 가장 1차원적인 것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다 그렇게 말을 배웠고 걸어 다니는 걸 배웠고 유치원에 갔고 학교에 갔고 그러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을 습득했어요.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상을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죠.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갖게 되고 지혜를 가진 만큼 그 안목을 통해서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사랑 공부가 제대로 시작되는 건데요. 가장 고차원적인 공부가 사람 공부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공부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니까 엄마가 있었고 아빠가 있었고 저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이 세 사람이 저의 첫 인간관계였어요. 그렇게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동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의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는 이 네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 가족들과 살았다는 건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웠다는 거예요. 처음엔 가족 4명을 배웠지만 점점 자라면서 친인척을 만나고 동네 친구, 학교 친구 그렇게 커서 회사에 다니고 또 남자친구가 생기고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아주 많은 인간관계를 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게 돼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걸 점점 배우게 된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깊은 인연이었든 스쳐가는 인연이었든 그 사람들을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사람은 자연의 일부이며 우주의 일부라는 거예요. 처음엔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전부였다가 점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공부하게 되면서 나는 세상에 아주 점 같은 존재이고 세상은 무한하게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사람들이라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나의 가장 밀접한 환경인 가족에게 눈길이 멈추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은 가족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가족에게 잘 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다시 가족을 열심히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건 그들을 배우면서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지는 걸 의미해요. 간혹 사람들에게 나의 무언가를 주고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색을 낸다거나 내가 무엇을 줬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면 속상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다는 건 내가 사는 환경을 좋게 만든 거예요. 나를 스스로 이롭게 한 것이니까 그들이 좋아하게 그냥 두세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의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나의 환경이 좋으면 내가 거기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좋아해야 내가 좋은 환경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심플하죠? 인간관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사람 공부가 곧 삶에 대한 통찰이고 나를 스스로 이롭게 하는 겁니다. 살면서 깨닫는 게 많으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가장 어려운 공부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를 위한 공부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인간관계 잘해야겠죠?